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지연 작가님을 모시고 프랑스 교육처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날씨도 엄청 추운데 네, 오늘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정말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춥더라고요. 정말 추웠어요. 네, 지난번 일부 시간에 아주 프랑스 교육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 주셨어요. 바칼로레오제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학 입학 학력고사, 자격증. 예비고사. 우리로 네. 보면 이제 뭐 그 학력고사하고 똑같이 예비고사 그 제도, 그다음에 이제 그 예비고사를 바칼로레 시험 보고 난 뒤에 대학의 여러 가지 진로 이런 거 다 아주 프랑스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형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2부 시간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지금 이 책의 이 프랑스 교육처럼 이 책에서 제가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키워드를 몇 개를 좀 뽑았습니다. 그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프랑스 교육처럼 2부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점이, 첫째는 교무실이 없는 학교, 두 번째는 일주일에 시 한 편, 세 번째는 숫자보다 글이 많은 수학 답안, 네 번째는 너도 나도 1등 졸업, 다섯 번째는 전국 예술 축제장. 이렇게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교무실이 없는 학교. 이거 교무실이 없는 학교 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 책에 쓰신 교무실이 없는 학교, 프랑스 교무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주십시오. 네. 고등학교에 갔더니 프랑스에서 정말 교무실이 없었어요. 교무실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었고 우리는 왜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핸드폰으로 그 학급 그 반장한테 야 교무실에 내려와서 뭐 좀 가져가라 그런다고. 선생님들이 쉬는 휴게실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업과 수업 시간 사이에 비는 시간 있을 때는 쉴 수 있는 그런 휴게실은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책상이 있는 그런 교무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를 어디서 하나 했더니 다 집에서 해오시는 거고, 네. 그래서 그냥 학교에 오셔갖고 수업하시고 가끔 이제 휴게실에서 쉬시다가 수업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는 사무실 없으면 직장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무실이 없으면 어디다가 출석부는 어디다 두고 뭐 선생님 책은 어디다 두고. 네네. 그러니까 그럼 자기 시간에 맞춰서 그냥 교실을 들어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처럼요. 학생들처럼 네네. 똑같이. 네. 제가 거기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나중에 보니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행정 업무가 교무실 사무실이 없으면 행정 업무가 있을 수가 그렇죠, 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 업무는 행정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심지어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이 따로 있다. 네, 출석, 결석, 지각 이런 네. 거를 이제 따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정말 수업만 하는 거거든요. 수업만 한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좋은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수업을 해줄 권리가, 그것도 권리잖아요. 학생이 좋은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네, 그 사교 선생님들은 좋은 수업을 해줄 권리가 있다. 네, 좋은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시스템이 되는데 돼 있다. 행정 업무를 전혀 안 하니까 선생님들 본인의 수업에만 충실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 행정이 없다. 행정부는 사무실이 없다. 좀 그러니까 행정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거기서 행정실이 업무를 있는데 하는 건 아니죠. 학교 선생님 행정실에 없고, 예, 예. 그냥 학생처럼 똑같이 자기 시간에 맞춰서 자기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되고, 네. 끝나면 그냥 가면 되고. 네네네. 학생 지도는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학생 지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자유 교무실 좀 내려와라 그래서 너 아까 뭐 했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뭐 야단도 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만약 선생님의 권리를 약간 네. 침해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네. 이제 그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 징계위원회에 그 학생을 회부하면 끝인 그걸로 거예요. 끝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막 야단 치고 뭐 그런 거 없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냥 제가 막 그랬으면 이제 나 뭐 좀 심하게 네. 나쁘게 굴었으면 징계위원회에다가 학교 선생님이 그냥 네네, 그냥 말해버리면 된다. 회부하면 되는 거고, 아마 초등학교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니까. 네, 네. 근데 최소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네. 어느 정도 좀 많이 컸잖아요. 성인이 되는 네. 이제 그 시점이니까, 거기서는 학생들을 그렇게 수업 시간에 나무라고 이런 경우는 전 한 번도 못 봤고, 정말로 3년 네. 내내 딱 한 친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철학 시간에 자기의 철학 그런 그 의견이 좀 관철이 안 되니까 네. 욕을 한 거예요. 불어로. 선생님한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혼자 혼자 아이 이런 얘기했구만. 예. 불어로 이제 예. 딱 이러면서 욕을 한 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당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겠다. 딱그 얘기만 하고 그 얘기하고 끝나는 거죠? 끝났어요. 네, 그리고 3주 있다가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예. 딱 그 철학 수업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원래 항상 이렇게 귀걸이 이렇게 항상 하나 하고 항상 옷을 되게 좀 네. 자유롭게 입고 오는 근데 네. 그날따라 정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겁먹었구나. 아니요, 그게 룰이에요. 그게 네, 징계위원회는 네. 정장을 정장을 하고 하고 와야 와야 된다. 되는 재판에 참여. 그게 룰이다. 네. 아, 그리고 예.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행정실에서 와서 부모님 학교에 오셨으니 교장실로 갑시다 이러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행정실 직원이 와가지고 네네네. 그 교과목 선생님이 온 게 아니라 네. 행정 직원이 부모님 오셨으니까 우리 교장실로. 징계위원회 갑시다. 예. 그렇게 데리고 나가고 음. 그 철학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 학생이 돌아왔어요. 아, 근데 저희 학생들은 전부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튼 그것도 네. 배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 학생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징계가 이루어지는 게 전 되게 그 학생은 어떻게 신기했거든요. 징계받았습니까? 모르겠어요. 그 그건 이후에는 모른다. 별로 그냥 아마 뭐 집에 가서 어떻게 혼났는지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는 예. 그 학생을 모욕 주는 그런 일도 없었고 잘못을 해도 징계위원회에서 다 해결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다녀 보시고 교무실이 없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깁니까? 우리나라에도?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고 많다.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수업에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사실 프랑스 경우가 굉장히 이상적인 시스템이 뭐 하나 아닐까. 물어보시죠. 우리는 저기 하면 왜 수업 시간 전에 담임 선생님이 오늘 뭐 하고 그 다음에 조회가 끝나면 이제 1교시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1, 2, 3, 4, 5, 6, 7교시까지 다 끝나면 다시 종례라고 그래가지고 네. 선생님이 이제 뭐 말씀하고 등록금도 하고 왜 안 냈어? 청소는 어땠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종례 조회도 없을 담임 선생님이라는 게 있습니까? 담임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네. 조회 종례 이런 게 없어서 그냥 그 수업 시간에만 봬요.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프랑스 제도가 상당히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주제는 일주일에 시 한 편이라는 그 주제로 갈게요. 네. 자, 이 책에 보면 일주일에 시 한 편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이제 저는 외우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워낙 한국에서 외우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기식, 예원 여고를 다니셨다? 예원, 예고. 여중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외우는 그런 수업을 많이 했잖아요. 외우는 수업? 외우는 미안합니다. 수업을. 예, 외우는 수업을 많이 한다. 예. 암기 수업을 많이 암기 하죠. 수업, 암기 맞아. 수업을 많이 하죠. 외우는 암기에 좀 자신이 있었는데 예,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불문학 시간에 예. 처음에 정말 굉장히 두꺼운 시집 하나를 선생님이 사라 그러더니 예. 이 중에서 일주일 하나씩 골라주세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 외워야 돼요. 시를. 시집을 하나씩 골라주고. 네, 그 중에 시 하나씩 골라서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편씩 이렇게 선생님 정해주면 네. 그거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무나 지목을 하면 나와서 시를 외워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두꺼운 시집에서 네. 다음 시간에는 뭐 10편을 다 한 외워갖고 편씩, 와라. 한 편씩. 모두 그러니까 임의로 네, 임의로. 네, 한 편씩. 나는 예를 들어서 1번 시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시 한 편을 정해줘요. 굉장히 두꺼운 시집 중에서 네. 한 편을 정해주면 모두 다 그 시를 외워야 되고. 한 편을 정해주면 모두 네. 다 그 시를 외워야 된다. 네. 그리고 시가 그 분량이 커요? 뭐 한 2페이지 정도? 2페이지 정도. 네, 한 페이지 반? 뭐 이 정도. 네. 적지 않은 네, 분량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문학사 시간에 얘기하는 겁니까? 네네, 불문학 시간. 말하자면 국어 시간이죠. 그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프랑스 국어 시간입니다. 네, 프랑스 국어 네. 시간에 이제 네. 시를 외워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3년 내내 시를 읽었으면 상당히 많은 시를 읽었겠네요. 고1 때까지만. 고1 외웠어요. 때까지만? 네. 그러니까 고2부터는 바칼로레아 국어 국어. 시험을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는 외우지 않았는데 고1 때까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프랑스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를 외우게 해요. 초등학교 네, 1학년부터. 뭐 2줄 이렇게 외우게 한대요. 한 3줄. 그 외국인 학생으로서 시가 이제 문장이 짧기는 하지만 축약돼 있잖아요. 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시 네. 외우는 것도 저는 외우는 게 자신 있었지만 너무 어려웠고 네. 더 어려웠던 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아무나 지목을 해서 이제 나와서 시를
낭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달달달 외우면 안 되고 네. 정말 시를 그 감정에 그래서 우린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달달 외우는 건지 그 시를 이해하고 감정을 집어넣는 건지 이거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왜 외우게 하는지 저는 그때 참 이해가 안 됐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도대체 시를 왜 외우게 할까 학교에서 네, 네, 네.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암기를 하는 그런 능력을 시를 외움으로써 키워주고 두 번째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그 아. 스피치 그 뭐랄까 테크닉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를 보면 이게 낭송하면서 언제 텀을 둬야 되고 언제 억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 스피치를 하는 그런 테크닉을 이제 함께 배우게 하는 거고 그렇듯하네요. 그리고 이제 시가 아무래도 함축된 언어고 하니까 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고 표현력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프랑스 사람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네. 매 그 국어 네. 시간에 네네네. 시를 한 편씩 외웠다면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시를 네. 외운 거 네네네.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들은 얘기인데 제 지인의 아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책에. 예, 예, 예. 그 프랑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인데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좀 올라갔어요, 학년이. 그랬더니 이제는 시를 한 편 정도 길진 않지만 그 시 공책 노트가 따로 있대요. 그러면 왼쪽에는 이제 시를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시에 관련해서 그림을 그리게 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시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라. 시를 그림으로 그려라. 그리고 외워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낭송하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조금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특파원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틈틈이 이제 그 어떤 세미나 같은데 이제 갔어요. 저는 도시 문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라고 하는 도시에 관한 그런 세미나 같은 게 많으면 이제 어떻게든지 그 좀 틈을 내서 가면 하다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뭐 그러면 뭐 열심히 하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 뭐 하나 봤더니 그림을 그리는 사파를 그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파리 에펠 탑 그리고 뭐 파리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이런 걸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우리하고는 처음부터 그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능력 어떤 것들을 그 시로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우리하고는 좀 훨씬 뛰어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자 이제 시를 조금 더 갈게요. 시. 그러면 그 고등학교 1학년 동안 시를 이제 여러 편을 읽으셨을 거예요. 네네. 기억에 남는 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앞에 나가서 시를 낭송해야 했던 시는 제가 당첨이 된 거죠. 그게 램보의 이를 잡는 여인들이라는 시였어요. 램보의 이 잡는 여인들. 이를 잡어? 네, 머리에 이 잡는 여인들이라는. 그런 시도 있어요, 램보에? 네. 저는 그게 당첨이 됐는데 네. 저는 그냥 외운 대로 그냥 달달달달 이렇게 외웠죠.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지금 그 한 소녀의 누나가 이렇게 그 아이의 그 머리를 이렇게 이를 잡는 모습을 시로 그린 건데 그렇게 읽으면 어떡하냐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램보의 이 잡는 여인들.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또 잠깐 잡음을 넣을게요. 저는 이제 파리 특파원 갈 때 저희 아내하고 애들 둘하고 같이 갔어요. 유치원 다니는데 하루는 집사람이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딸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라고 했어? 내가 유치원에 가서 이 흑인들하고 같이 낮잠을 자거든요. 시에스타라고서는 같이 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에서 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없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치원 다니는 딸이 엄마 몰라? 엄마 흑인은 이가 없어. 흑인은 머리에서 이가 안 나오는 물질이 나와. 그 이는 백인에 있지 흑인에는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특파원이지만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딸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겁니다. 딸은 유치원을 다니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 말하기에 흑인은 이렇게 머리 막 따고 그러잖아요. 한 달, 두 달 감지 않아도 이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가 안 생기는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거 모르냐고 흑인한테 옮긴 게 아니라 백인한테 옮긴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잘 걸렸어 이제. 그래갖고 프랑스 약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약국에 가가지고 이제 좀
야, 난 프랑스가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집 식구가 이약 사오라고 그래서 이약을 달라고 그러면서 난 이거 좀 수치스럽다 프랑스. 나 이거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가 없다 했더니 그 약사가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면서 그게 프랑스다. 예? 라고 얘기했대. 제가 좀 잡음이 좀 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여튼 랭보에 이 잡는 여인들. 여인. 네. 기억납니까 지금도? 아, 제목만 기억나요.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세 번째 그 키워드 숫자보다 그리만한 수학 답안. 네. 예,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수학 시험에 네. 우리가 y 이퀄 x 자승 플러스 뭐해서 답 딱 뭐 아주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뭐 48, 뭐 루트 네. 얼마 딱 맞으면 되잖아요. 그럼 100점 아니에요. 예?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프랑스를 가서 우리 또 한국 학생들이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네네. 저도 한국에서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자신 있었죠. 사실 일단 불어가 약해서 다른 과목은 어려웠지만 수학만큼은 사실 수업 시간이 진짜 쉬웠어요. 네. 굉장히 잘했는데 이제 첫 시험이었죠. 네. 이제 시험지를 딱 봤는데 문제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네. 이제 문제 3개 안에서도 소문제들이 조금씩 있긴 있었는데 네. 문제가 너무 작은 거죠, 양이.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없지? 이러고 저는 열심히 풀었죠. 아주 한국식으로 깔끔하게 깔끔하게 풀었어요. 숫자만 딱 넣어서 예, 예. 풀어서 이제 이제 100점이다. 예, 심지어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제출을 했죠. 아주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네, 분명히 다 맞았어요. 다 분명히 맞았죠. 다 맞았고. 100점이다. 네, 이제 내가 100점이다. 딱 마음을 먹었어요. 20점 만점에 20점이다. 네, 이러고 20점 생각했는데 만점에 20점. 네. 네, 근데 좀 속으로는 이상했어. 왜 이렇게 문제가 이거밖에 없을까? 그랬는데 12점밖에 안 나온 거예요. 12점? 네, 되게 점수가 낮은 거죠. 낮았네.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거 왜 이러냐, 난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이 점수를 받은 게. 그때 선생님이 난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이해가 안 가. 너 지금 숫자밖에 안 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네. 난 네가 이해가 안 간다. 네. 왜 답안지에 숫자밖에 없어. 네, 그겁니까? 네네. 답안지에 숫자 말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글이 제가 들어가야 된다. 그때는 이해를 못하고 다시 수업에 교실에 와서 이제 수학 시험을 제일 잘 본 친구한테 제가 네. 그 시험지를 빌렸어요. 아, 네, 그냥 근데- 너 답안지 좀 보자. 어떻게 네. 됐나? 근데 그게 통계였거든요. 그 통계? 당시 이제 네. 이제 그 문제가. 근데 정말 처음까지 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수학이 어떤 개념이 적용이 됐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풀었는지 그 풀이를 정말 다 쓰는 거예요. 만약 그 숫자가 다 틀렸다면 그렇게 장황하게 글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를 들어 5라는 수가 답인데 6이나 7이라고 숫자가 틀렸다면 글자는 뭐 아주 장황하게 스토리는 썼지만 네. 그 마지막 숫자 답이 틀렸다면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맞았으면 네. 아마 점수가 많이 안 깎였을 거예요. 아, 네, 풀이 과정이 맞으면. 풀이 과정이 네, 많은다면 네. 저는 풀이 과정 없이 답만 냈으니까 네. 12점이면 엄청 잘 주신 거죠.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한번 그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2차 함수도 좋고 뭐 3차 함수도 좋고 제가 이제 진짜 한국에서 수학을 안 배운 지 너무 오래됐고 네. 그래서 2차 함수 이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거 불어로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냥 이 얘기는 보니까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네. 다른 나라는 좀 그렇게 네, 문제풀이를 다 쓰게끔 하는 것 같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그 논술형 수학 이래서 네. 이렇게 다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 시대가 이미 온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당시는 벌써 25년 전이니까 한국에서는 풀이 과정 없이 그냥 딱 답만 냈던 네, 시절을 겪다가 네. 프랑스에 가서 이제 풀이 답안 다 써야 되니까 적응을 못했던 거죠. 근데 정말 아주 기본적인 개념도 안 쓰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왔어요. 네, 거기는 프랑스는 이제 기본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네. 정말 이 기본까지 다 풀이 과정을 써야 네, 점수가 나오는 그런 여기서 제가 시험이었습니다. 좀 또 잡음을 좀 넣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탐험을 했고요. 여러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도로 청소 시스템을 좀 선진화하자고 그래서 프랑스가 청소를 잘하니 파리 탐험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본사 위신부에서 프랑스 파리에 청소하는 시스템을 취재해서 보내라. 그래서 이제 프랑스 골목이 좁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동 이렇게 청소차 녹색이죠. 예. 녹색 그 청소가 가면 양쪽으로 이제 그 청소원이 내려서 쓰레기통을 이렇게 안으로 주서 이렇게
네, 맞아요. 하잖아요. 그럼 네, 쭉 네. 가잖아요. 네. 졸졸 쫓아가면서 찍었어요. 이제 어느 쪽 시점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야겠다 싶어갖고 딱 세워서 잡았어요. 이제 그 청소원을 딱 네. 잡고 인터뷰자마자 그랬더니 나 바빠서 안 된다는 거라서 보니까 청소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잠깐이면 된다 그랬더니 나 내일 시험 본대요. 청소원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청소원이 시험을 봅니까? 진급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진급 시험에서 그러면 합격하면 팀장이 된다는 거예요. 청소 팀장이.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이동하잖아요. 그럼 과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마테마틱 수학이라는 거예요. 아니 청소원 그 진급 시험에 수학이 진급 시험에 수학이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보낼 수 없죠. 더 막았죠. 이제 못 가게 막고. 아니 왜 청소원이 수학을 시험을 봐야 되냐지? 그 청소원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 청소원이 나한테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논리는 뭐냐면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물의 사체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화학물질 같은 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있고 ax 자승 플러스 b x 플러스 c일 때 a가 상수일 예를 들어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일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팀장으로서의 그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수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시험 보기 위한 수학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프랑스가 수학 강국이고 예. 필드상을 많이 배출한 네. 나라이기도 하고 일단 수학 과목을 되게 중시해요. 네. 그러니까 불어랑 철학 아마 그 다음에 수학일 거예요. 네. 네, 영어는 한참 뒤. 자 이제 그 너도 나도 1등 졸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너도 나도 1등 졸업이요. 이걸 보고 이제 전공이 음악이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얘기하던 난 뭐 음악원을 1등으로 졸업했어. 뭐 예를 들어 줄리아도 수석 졸업했어. 뭐 이러잖아요. 자,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프랑스 음악원에서 졸업을 하려면 보통 그러니까 영어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불어는 퍼미 프리, 투지엠 프리, 그러니까 네. 퍼스트 프라이즈, 세컨드 프라이즈 이렇게 영어로 해석할 수 있지만 네, 네. 그 사람들이 퍼스트 프라이즈 그러면 1등, 2등. 그럼 우리나라 생각으로 그게 수석, 부수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레이드예요. 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인 거예요. 등급을 얘기하는 네, 거지. 등급을 1등, 얘기하는 2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네. 그러니까 1등급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1등 했다고 졸업했다고 서울에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어차피 와서. 써 있는 게 펌이 프리, 그러니까 퍼스트 프라이즈니까 1등 졸업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 네. 사실 그게 1등이 아니라 1등급 졸업인 거죠. 근데 1등급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1등급을 말해서 받아야 졸업을 네, 한다. 그 펌이 프리, 퍼스트 프라이즈를 받아야만 졸업이 가능한 그럼 뭐 다 거예요. 1등 졸업이네. 우리가. 그렇죠. 다 1등 졸업인 거예요. 대신 1등이 여러 명 있을 수가 있고 네.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상대 평가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그 졸업을 할 만큼 실력이 되면 네. 1등 퍼스트 프라이즈를 주는 거죠. 그 그레이드를. 그래서 네. 1등이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네. 네. 물론 1등 중에서도 이제 그 어떤 경우는 그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심사위원들이 전원 만장일치일 경우에는 만장일치 1등이라는 만장일치 네, 1등이라는 게 있다. 유만이테라는 그 또 그레이드가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건 정말로 수석인 거죠. 근데 네. 그거보다는 근데 수석은 잘 안 써 있고 다 네. 보통 1등 졸업, 그러니까 그레이드를 나타내는 아. 1등, 2등 이렇게 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파리에서 1등 졸업했다 하면은 1등급 졸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1등급이 안 되면 졸업을 못 한다. 네. 별 의미가 없네요. 1등이라고 와서 이렇게 그 근데 어쨌든 너도 나도 다 1등 1등 졸업인 거예요. 다 1등 예, 졸업이죠. 그 퍼스트 프라이즈, 퍼미 프리. 예. 그러니까 기분은 좋죠. 그래도 그러니까 굳이 수석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하. 네, 수석이란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큰 의미가 없구만. 예, 예. 큰 음악에 의미가. 수석이 뭐가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예. 아. 자, 이제 본인은 예술을 전공하셨어요. 네, 음악을. 이제 이 부분은 좀 길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면 그 네 번째 주제로 갑니다. 키워드로 전국의 예술축제장이라고 하는 네 번째입니다. 자, 이걸 좀 길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여름이 되면 프랑스 전국에서 축제가 열려요. 여름이면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네, 네. 전국의 모든 소지, 뭐랄까, 작은 도시, 뭐 아니면 시골에서 네. 다 이렇게 축제가 열리는데, 그러면 한 4월부터 음악원이나 이 동네에 이렇게 동네마다 음악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지난번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팜플렛이 막 돌아다녀요. 그 팜플렛이? 네. 그럼 우리가 보고 어떤 교수님이 어디에 가는지 보고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어떤 그 음악가가 어떤 축제에 교수로 오는지 이걸 보면서 아, 이제 또 보통 2주씩 하거든요. 아니면 10일을 하거나 2주 이렇게 하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네. 그 여름 방학 내내 네.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갈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그 축제에 간다. 네네. 그러니까 축제라는 게 사실 축제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페트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축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페트, 네네. 페트라고 그러죠. 네네네. 페트,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20일 날 하는 예를 들어서 음악 축제 이거는 네. 정말 아무나 그냥 이렇게 네. 거리 나가서 음악을 즐기는 그런 네, 축제가 네, 있고 네.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 네 이것도 축제긴 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페트와 페스티벌이 다르다. 네 다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페트 페스티벌이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불어인 줄 알았는데 페트가 불어고 페스티벌이 영어인 줄 아니요 알았는데 페스티벌도 불어고 페스티벌도 네, 불어였습니까? 페스티벌은 축제인데 대신 그거는 어떠한 정해진 기간에 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칸느 영화제 같은 경우는 깐느 영화제 페스티벌. 페스티벌이에요. 예, 네, 네. 예. 그리고 뭐 아비뇽 그런 연극 연극제. 축제 이것도 다 페스티벌이고. 아, 페스티벌이다. 네네. 예. 네, 페스티벌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음악 축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2주 동안 한 어떤 선생님들이 그 유명한 교수님이나 뭐 플루티스트가 네. 어떤 그 페스티벌에서 이제 음악 뭐라 그럴까 이제 캠프를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전국에 다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시기에 맞는 데 찾아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하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네. 마감이 이제 되기 전까지 네, 신청을 하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참여한다는 네, 겁니까? 참여하는 악기를 거죠. 연주한다는 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들은 가서 구경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 중에서도 뭐 악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네, 얼마든지 신청을 해서 갈 수 신청해서 있어요. 내가 그 네. 공연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그 음악 캠프를 참여할 수 있는 음악 거예요. 캠프에 참여하겠다. 네. 음. 그래서 제가 음악 캠프를 정말 많이 갔죠. 왜냐면 그래요? 있는 그러니까 페스티벌에 간 거예요? 네, 페스티벌에 네네. 정말 많이 갔는데 어떤 경우는 진짜 그 중세의 그 도시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정말 그래서 TV도 없고 핸드폰도 안 터지는 그런 곳에서 TV도 없고 현재 핸드폰도 안 네, 터지는 자갈길 예, 돌길 자갈길. 있는 예, 그런데 많아요 프랑스는. 네, 네. 그런 데 가서 이제 캠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신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플루티스트였어요. 아, 굉장히 네.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아무나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시에 70대 할머니도 플룻을 배우러 70대 할머니. 네, 네. 참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그 할머니가 제가 기억에 남는데 예. 네, 저희는 전부 다 이제 음악 전공하는 애들이 갔잖아요. 물론 네. 이제 선생님의 조교수로 오신 분한테 할머니는 배우긴 했지만 네. 그 레슨을 받았지만 그 음악을 전공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70대 할머니처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모여서 어쨌든 음악을 즐기는 그런 문화 아. 이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음악 캠프 덕분에 정말 프랑스 전국의 시골이란 시골은 다 가봤던 것 그럼 뭐 같아요. 여름 방학 때 여러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실기 수업을 충분히 한 거네요. 그쵸, 그렇게 해야 돼요. 페스티벌마다 네, 돌아다니면서. 페스티벌 돌아다니면서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정말 그 여름에 가장 행복했죠. 이렇게 그래요? 여행 가방 들고 이제 그 음악 음. 캠프에 가면 음악만 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 나라 그 도시의 문화, 그 도시의 음식 예, 접하면서 네.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네. 네, 그런 게 전 되게 좋았었거든요. 아. 근데 무엇보다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냥 일반인들도 음악을 좋아하는 일반인도. 네, 가서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예.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그 각 지역의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주최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까? 그거는 또 너무 달라요. 또 다르다. 네, 또 달라요. 예, 어떤 그 지역 협회에서 할 수도 협회에서 할 있고,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워낙 종류가 많아가지고 딱 네. 어디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음악뿐만 아니라 뭐 어떤 뭐 연극도 있을 그렇죠. 거고 뭐 네, 체육도 있을 체육도 거고, 있을 거고 그런 네,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프랑스 학생들은 여름 방학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를 막 참여하면서 네. 다니는 거죠. 여름 방학 때. 아 그렇군요. 그냥 교실에서만 수업하는 게 아니고 진짜 페스티벌에 직접 그 쫓아다니면서 네, 네, 자기의 그 기량을 닦을 수 있다. 네, 네. 그건 대단히 그
좋은 제도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미술이든- 폐쇄적인 게 아니니까. 예, 미술이든 음악이든 체육이든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예, 건 네. 네, 다 있을 건데 저는 음악을 했지만 네. 아마 그 학생들이 긴 여름 방학 동안에 그런데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공부가 아닌 다른 네. 그런 예술적인 아. 영역에서도 좀 이렇게 더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우리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대관령 음악 축제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네. 예. 그 근데 보통 음악 전공하는 이건 사람들만 전문가 선생님만 가잖아요. 거의 대부분 가죠. 예. 네. 뭐 가보면 팜플렛에 딱 보면 뭐 줄리아드 어디 나오고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들으러만 가는 겁니다. 예. 네. 예술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술이 전혀 성화라 특별한 게 아닌 거죠. 특별한 게 아니다. 네,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일상. 아, 전 그게 제일 부러웠던 것 같아요. 예. 제가 한국에서 음악했을 때는 어렸을 때 네. 그냥 클래식 음악을 하는 특별한 아이라는 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에서는 클래식 음악에 전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 저기 우리가 그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5가지의 그 키워드를 제가 뽑은 겁니다. 교무실이 없는 학교, 일주일에 시 한 편, 숫자보다 그림 많은 수학 답안, 너도 나도 1등 졸업, 전국 예술축제장. 자, 이거 이외에 본인이 좀 또 소개할 만한 키워드를 하나 정도 더 말씀해 주시며 하시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빠진 거? 글쎄 너무 많은 얘기를 써서 근데 예. 지난번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냥 프랑스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부러웠던 점 이런 거는 그래도 한국에서 좀 어느 정도 나중에 좀 실현이 되면 좋겠다. 예. 이게 고등학교 때는 네. 친구들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 저기를 보시면서 네. 카메라를 보시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적어도 바칼로리아, 네. 절대 평가인 바칼로리아를 따면 대학을 어쨌든 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바칼로리아가 절대 쉬운 시험은 아니라서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지 정말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내 자기 개발에 그리고 내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 고등학교까지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성년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내 삶을 책임지는 그런 교육. 예를 들면,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프랑스 사람들은 보통 독립을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부모한테. 그래서 일단은 학비도 싸고 이러니까 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돈도 벌어야 되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대학교를 졸업하는 게 3분의 1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공부죠. 그 대학생들이 제일 뭣도 못 부리고 제일 가난하게 살아요. 프랑스는. 그렇지만 그렇게 사회에서 내가 경쟁하고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대학생 때부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 책을 쓰시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기획을 한 거는 한 꽤 됐는데 제가 네. 이제 워킹맘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아기를 키우면서 책을 쓰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 걸렸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아기 말씀하셨는데 프랑스에서 살으셨어요. 책도 쓰셨고 아기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목적이 저희 아들 때문인데, 그러니까 저랑 같이 동병상련의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진 교육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의 길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개척해 줄 수 있을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이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낸 거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챕터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실천 노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와의 약속이기도 해요. 제가 제 아들이 이제 한국 나이로 4살인데 이제 만 3돌 지났는데 제 아들하고 제가 평생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엄마한테 공부란 어떤 의미였는지 이런 것도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아이랑 같이 저는 시를 외울 거예요. 제가 외웠던 것처럼 이게 한국어시랑 영어시랑 해서 불어시도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시를 외우면서 엄마가 먼저 외우면서 아들하고 같이 시도 외우고, 그리고 이제 고전을 함께 읽으면서 같이 이제 서평도 써보고, 네, 그다음에 정말 좋아하는 악기랑
운동 같이 해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내용을 제가 책에다가 이제 실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교육을 근본으로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제 아들하고 꼭 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이제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이지연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2회에 걸쳐서 프랑스 교육처럼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기자인 저로서 저는 파리에서 특파원을 했고요. 이 책을 보고 우리가 좀 배울 게 상당히 많다. 특히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하고 프랑스를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 또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싶은 학생, 또 프랑스로 자신의 자녀를 유학을 보내고 싶은 학부형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회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책을 읽으신 분들, 또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던 학생들 초청을 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프랑스 교육처럼 애프터 프랑스 교육 교육처럼을 한번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은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